그런데 이 중입자라는 입자가 들어가서 땅 그 엄마를 때리비리면은 그 엄마의 DNA가 깨져가지고 딸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네.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립선의 그 조직 검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리얼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에 뭘 했는지 조금 약간 궁금하네요. 저 자신도. 그래서 한번 조금 뒤집어 보면 지난 2월 달인가? 그렇죠? 제가 2월 22일 날 조직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월 22일 날 조직 검사하고 3월 2일 날 제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에서 제 3기 어떻게 보면 중환자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게 3월 2일이고 그때 이제 비뇨기과 제 담당 교수께서 다시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사를 한 대 맞으시고 또 전신 뼈 스캔 검사 또 MRI도 찍으셔야 되고 하는 이런 약간의 검사가 또 기다리고 있다. 야, 제가 정말 속으로 정말 그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담하고 또 그날 그 암 확진을 받은 날은 말이죠. 그날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오는 그 부산에서 출발하는 그 기차 속에서 저와 저 집사람은 참 2시간 40분이라는 그 기차 속의 여행이 어떻게 보면은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아주 그 결과에 제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어서 참 그랬었는데 진짜 그날 3월 2일 날 선생님이 암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쫙 깔아앉아요. 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또 참담해져야 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야, 이거 암이네. 이제 진짜 암이구나. 싸워야 되겠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투적인 정신이 바짝 정신이 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야기가, 치료를 당장 시작합시다. 이래요. 몇 기입니까? 그러니까, 3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증이에요, 3기는. 네. 4기 말기로 가기 직전이 제 3기인데 그리고 또 그때 내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 글리슨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악성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정하는 그런 점수래요. 그게 제가 뭐 압니까? 전립선 암은 처음 걸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글리슨 스코어가 8 정도 나온다고요. 8은 뭐냐 하면 6 미만이 약간 경증이에요. 근데 6을 지나서 8, 7, 8 가면은 이게 악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으로 가면 이미 그거는 말기로 가는 거죠. 끝난 거예요. 저는 8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약간의 더 오기가 돋는 겁니다. 이제 중증이다. 3기다. 좋습니다. 치료 받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우선 치료 받으시고 전신 뼈 스캔 그리고 다시 또 MRI를 찍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뼈의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그 주사를 놓는 그런 주사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처음이죠. 암도 처음 걸렸으니까 뭘 넣느냐니까 호르몬 주사를 넣는데요. 그래서 이제 24번째가 내 번호가 24번째인데 그 주사실에 가면 전부 다 암 환자. 다 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나도 저도 나이가 지금 72살이니까 노인이 아닙니까? 네. 얼굴은 좀 쌩쌩하게 보여도 네. 노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간호사가 처음 만났냐고. 그래서 간호사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 맞지? 이거 2번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 2번 맞고 3번 맞고 이러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았죠.
근육 주사 이 배에 놔요. 제가 배에 이 주사 넣는 것도 처음이지만은 아프냐고 물었어요. 그냥 좀 아프대요. 그래서 누우라 해서 이제 누웠더니 배에 이만한 주사기로 그냥 사정없이 찔러요. 그게 이제 호르몬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암을 걸린 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호르몬 주사라는 게 있다고. 그 호르몬 주사가 뭐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전립선 암 세포는 이 남성의 호르몬을 쉽게 얘기하면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막 자라요. 저희끼리 막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차단하는 겁니다. 호르몬을 만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호르몬 주사라고 해서 호르몬을 넣는 게 아니고 호르몬을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함으로써 쉽게 하면 전립선 암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번지게 만드는 게 호르몬 주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르몬 주사 놓으니까 무슨 호르몬이 없어서 그걸 주사 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호르몬 주사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몇 개월 가는지도 몰라요.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제가 막 역시에도 듣고 저기도 듣고 했더니 호르몬 주사 그런 거래요. 그 주사를 맞고 다시 스캔 검사하는 날짜가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거의 한 달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3월 29일 날 와야 되니까. 그래서 3월 29일 날 다시 또 그러니까 6,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뼈 스캔 검사를 해야 되니까. 또 MRI 검사를 하고. 제가 작년 12월 28일 검사에서 PSA 수치가 18이 나왔다,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몇 번째 MRI를 찍었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찍은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찍는 거죠. 세 번째 또 찍었어요. 왜 찍는지 몰라요. 또 MRI 찍어보면 암이 어떻게 또 이제 좀 바뀌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자 하는 의사 선생님의 욕심이 있겠죠. 욕심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뼈 검사 다 했어. 스캔 검사라고 또 뼈 검사실이 또 있습니다. 세브란스 암센터 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신의 뼈 촬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캔 검사라고 또 MRI를 찍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럼 결과 언제 나옵니까? 했더니 다음 달 나온대요. 그게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날 제가 이제 다시 또 비뇨기과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이제 왔습니다. 그때도 피 검사를 아마 또 했을 겁니다. 피 검사를 또 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죠. 그게 4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 날 암 판정을 받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뼈에 림프에 이게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말기는 전이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 3기는 악성이지만 아직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14일경에 부산에 있는 모 병원에서 MRI를 그때도 또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찍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의 암이 3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암이 아직은 전립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 들었기 때문에 뼈에 스캔한 것도 전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난번 암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포감이 와요. 왜? 뼈에 전이가 되면은 이것은 수술이 안 돼요. 전립선 절제 수술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사선, 항암 치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기냐 4기냐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료의 그 수준이 또는 그 범위가 훨씬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질이 훨씬 바뀌고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 암은 제가 볼 때는 결론적인 부분은 빨리 조기에 찾아내고 검진을 계속 자기가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28일 우리 딸이 권유해서 건강검진을 종합검진을 받을 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저한테는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뼈 검사를 다 하고 이제 갔죠. 네. 근데 또 선생님 만나러 간 거예요. 시간이 벌써 한 달 흘렀어요. 4월 6일 날 노크를 하고 홍한식 씨 들어오세요 하면은 18시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앉아 계신 내 담당 세브란스 병원의 비뇨기과 의사님께서 얼굴을 한번 보시고 앉으십시오 하고는 자기 컴퓨터 이제 스크린을 쳐다봅니다.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결과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순간이 이제 10초도 안 남았어요. 선생님이 컴퓨터에 버튼을 딱딱딱딱 누르면서 얼굴을 한번 보고는요. 무표정하죠. 의사 선생님은 절대 얼굴에 표정을 안 짓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뼈의 전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잠깐만요. 뼈의 전이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또 림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뼈의 전이하고 림프의 전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림프에도 전이가 안 돼야 돼요. 림프의 전이가 되면 더 빨리 퍼져요, 몸에. 그럼 우리가 뭐 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프로듀서께서도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 암이 림프에서도 이게 빨리 퍼지니까. 근데 그 림프에서도 퍼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빨리 안 해줘요. 저한테는 1시간 같아, 그게. 근데 그게 한 4초, 5초쯤 지났을 겁니다. 림프에도 한번 볼까요? 하고는 한 4초, 5초 지났는데, 다행히 림프에도 괜찮고, 또 가슴도 찍었어요, 전부. 가슴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국은 뼈와 림프의 전이는 되지 않는 삼기 암이다. 요게 그 순간에 확정되는 겁니다. 아주 아까 저 질문대로 제가 굉장히 오히려 더 암이다라는 할 때보다 훨씬 더 용기가 이제 나는 겁니다. 이제 전립선에 들어있는 이 암을 내가 내 암을 이제 내가 잘 다루면 되겠다. 그 다루는 방법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때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고 우리 집사람이 엄청나게 그때 안도했어요. 정말로 그 기차에서 올라오면서 내가 2시간 동안 손을 잡고 올라왔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이 그때 굉장히 또 그것도 기뻐했습니다. 암이 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 그 다음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과정을 진행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3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은 2가지의 부작용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수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 부작용이 뭡니까, 선생님? 하나는 남성의 기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없는 건지 약화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수술을 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잘 작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성이.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로봇 수술로 정확하게 한다 해도 뭐 뭔가가 신체 구조상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 2번째는 이제 요실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립선이라는 것을 절제 드러내면 그 근육 부분이 이제 약해지니까 이 오줌이 나오가는 이 말하자면은 그 압력을 근육이 절제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오줌이 이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게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래서 요실금은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그 사람 따라서 다 달라. 어떤 사람은 1년까지도 요실금이 있어요. 저희 가장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은 한 2개월 정도 요실금이 갔답니다. 그래서 매일 케일 뭐 운동이라 합니까? 뭡니까? 이게 항문을 쪼는 운동 하루에 1000분씩 했대요. 사람 환장합니다. 하루에 1000분이라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케겔 운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2가지가 부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 이야기 아니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2번째. 근데 방사선 치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는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방사선 치료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입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요. 아직 그 당시에는 장비가 다 이제 준비가 다 준비돼 됐고 공식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때니까 4월 6일이니까 네. 4월 30일쯤부터 치료를 했어요. 중입자 치료를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입자 센터가 한 3년. 그러니까 제가 그 나중에 안 사실인데 2013년 결정을 하고 나서 2023년도 4월 말부터 중입자가 치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거의 10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죠. 혹시 그 중입자 치료라는 건 어떤 것을 중입자 치료라는지 저도 잘 몰랐죠. 그때는 뭐 선생님이 뭐 그냥 중입자 치료가 있다 하니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으시라 그래요. 저보고. 네. 당장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내일 결정 지으면 제가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방사선 종양학과 쪽도 제가 한번 진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 2시 30분에 세브란스 안병동 제1층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이익재 교수님이 그 센터장이에요. 뭐 이런데 이름 말씀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팩트니까 그 이익재 교수님을 제가 찾아가죠.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초진 예약을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이익재 교수님을 만나러 갔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가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이미 이제 내 파일을 이미 읽고 계세요. 아니 이래서 이제 왔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2기 말 3기 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이래요. 내가 예 맞았습니다. 4월 2일 날 맞았다 했더니 그게 6개월 효과가 지속되는 주사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호르몬 차단이 6개월 된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치료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미 암은 퍼지지 않고 딱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아마 암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PSA 수치를 보면은 아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래서 비뇨기과에 다녀왔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와서 제가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세요. 방사선 치료는 20번을 받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중입자는 12번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이제 4월 말 되면 시작하는데 저는 치료를 받는 다음에 6월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 조금 좀 이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다시 또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인원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일단 중입자 치료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부터 가족들과 함께 인원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새로 진 중입자 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본관 뒤에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이에요. 무슨 뭐 중입사 센터가 요만한 방 하나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그 건물 하나가 다 중입사 센터래요. 그래서 지하 4층에 보면 이제 치료하는 그 중입자 치료기가 4층에 있고 지하 3층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전에 조사하고 검진하고 MRI 찍는 그런 이제 방이 3층에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진장 큰 거죠. 어마무시한 거. 저는 그 시설에 일단 압도하고, 야, 그럼 여기서 치료를 받아서, 과연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뭐, 당연한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1항 수술의 장단점,
비용, 수술하면 비용 별로 들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 로봇 수술 비용 뭐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아니면 전체 한번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방사선 일반 방사선은 뭐 또 38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보험 처리하면은 거의 돈 안 들어가요. 근데 중입자 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 중요 치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세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가족 여론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네. 전부 3번입니다. 어. 전부 중입자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 해요. 그러면 이거 뭐 돈이 문제인데 이제 우리 가족들은 돈은 뭐 그게 뭐 큰 문제겠냐? 돈은 뭐 앞으로 벌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가장 최신의 치료법도 그 있으면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굳이 이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또 부작용도 상당히 작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중입자를 한번 치료하는 걸로 한번 방향을 결정해보자 게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라요. 그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가족들의 이 생각들을 제가 감사히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중입자 치료를 갈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바로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서울에 계신 분이 저 보호자가 돼가지고 같이 방사선 종양학과에 4월 7일 날 갑니다. 네. 4월 7일 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미리 전화를 하고 갔습니다. 받겠습니다, 중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진짜 이 글리신 수가가 8이면은 악성이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입니다. 이거는 재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발에 관한 문제도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수술도 사실은 재발을 한답니다. 예, 뭐 수술도 상당히 많은 높은 재발 확률도 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중입자 치료를 받을 때 재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쭸어요. 했더니 재발하는 그 시간이 당장 내일 모레 되는 건 아니고 수년이 흘러야 재발이 될 건데 그때는 호르몬 치료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걸 하면은 이 병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 죽는다 하니까 뭐 아무런 안 죽는다 하면 그 수술 그 치료법도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중입자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했더니 6월 30일 돼야 된대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온 저 보호자하고 제가 좀 빨리 받아야 될 이유가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다녀야 되고 또 중요한 해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5월 달에 다 맞춰야 돼요. 이게 시작해서 6월 달에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제가 받을 수 있는 중입자 치료 기간을 좀 당겨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5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검토를 확정을 받고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저희 중입자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게 4월 7일쯤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느냐? 5월 간호원의 설명은 5월 15일 날 올라오셔가지고 이 고정 틀을 만든답니다. 내 몸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방사선 중입자를 쏘는데 그 중입자가 쏘는 암의 이 이격 간격이 5mm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고정을 시켜야 돼요.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정 틀이 하는데 그 고정 틀을 제작을 하고 MRI를 다시 또 찍습니다. 찍어서 정확한 치료 설계를 해야 된대요. 물어봤죠, 간호원 아가씨한테. 왜 그렇게, 뭐, 그런 거 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고 2주 동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로 치료의 범위, 깊이, 그 중입자의
세기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방사선은 나중에 조금 설명하지만 방사선과 중입자의 차이점도 뭐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간에 그 5mm의 간격을 이격을 정도만 허용하려면 몸이 다 고정이 돼야 돼요. 그 고정 틀을 짜고 MRI를 찍는 게 5월 15일 그래서 찍었죠. 가서 틀을 만들었죠. 틀을 만들고 3층에 가면 합니다. 중입자 치료 센터, 중입자 센터라고 해요. 중입자는 영어로 말이죠. 헤비 이온 테라피라고 해요. 헤비 이온 테라피. 중입자.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게 헤비라는 뜻이죠. 영어로 헤비가 라이트의 반대니까 무거운 이온, 입자, 테라피, 치료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비 이온 테라피 센터가 바로 중입자 치료 센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이제 암센터 암병동에서 뒤에 가면은 본관이 있고 본관 옆에 이제 아주 큰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저 한번 이제 미리 다 둘러봤죠. 이제 결정하고 난 그날 내가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내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가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 둘러보고 사진도 다 찍고 그래서 이제 5월 15일 올라가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 5월 30일 날 오랍니다. 그때 처음 치료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4번을 한답니다. 일주일에 4번. 그리고 3주. 그렇죠? 그러면 3, 4, 12, 12회를 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은 뭐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 할 수 있지만 저같이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럼 서울로 오려면 이제 숙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경비는 그런 게 또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 때 굉장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몸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5월 31일 제가 몇 번째 그때 치료를 받습니까 했더니 뭐 정확한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20번 안에 저 앞에 한 10몇 명이 치료를 이미 받고 있었어요. 5월 30일 날 이때는. 그때는 하루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5월 30일 날 다시 담당 의사를 만납니다. 어디서? 중입자 치료 센터로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내 MRI 찍은 암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선생님이 내보고 설명을 하더라고. 이제 오른쪽에 암이 2cm 정도 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왼쪽에도 암이 스캐터 돼 있대요. 여기저기. 왜냐면 내가 조직검사를 했을 때는 암이 15군데를 뜯어내가지고 8군데에서 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글리신 스코어 8이라요. 굉장히 악성입니다. 많이 퍼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기는 간단해.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말이 어폐가 있죠. 암인데 이게. 근데 이기는 그래도 추적해서 하게 갔는데 3기는 거의 퍼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저기다. 15군데에서 8군데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까지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5월 30일 날 선생님께서 저희 그 설계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행스럽게도 나는 이 쏘는 위치하고 장기, 예를 들면 뭐 대장, 항문뼈 이런 것들하고의 간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답니다. 쉽게 하면 미사일을 암을 향해서 중입자라는 그 말하자면 탄소 아닙니까? 탄소. 탄소. 중입자는 탄소거든요. C. 그 다음에 양성자락 하는 것은 H, 수소예요. 그리고 X-ray, 방사능 아닙니까? 그대로 쏘는 건데, 얘는 그대로 말하자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정확하게 그 깊이에 있는 암의 세포에 얘가 쏘아가지고 암세포의 DNA를 깨버리는 거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암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중입자가 때려가지고 내 암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암이 죽는데요. 그럼 암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 죽는다는데. 태워서 그런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암이 죽는다는 것도 그 나도 암이 죽는다는 건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니, 내 같은 저 환자가 있겠습니까? 뭐 꼬치꼬치 물어서 안 깨네 기차에 죽는 거지 그러더니 그것도 뭐 물어봐야죠. 암이 죽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선생님 이 말씀이 암이 딸을 못 낳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세포가 딸 세포를 만들어야 이게 증식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세포는 엄마 세포가 딸을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이 자라잖아. 어린애가 자라고 어린애는 그 세포가 막 빨리 자라기 때문에 축축축축축 커지는 거고.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29 이렇게 딱 차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죽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뭐 키도 작아져. 그게 세포의 증식이 돼요. 그러니까 암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암은 그 엄마가 딸을 하나씩 한 대 두 개 아니고 막 20씩 막 낳는 거지 뭐 쉽게 뭐 엄마가 막 기분이 좋아가 막 그냥 막 낳는 거예요. 그게 쉽게 물은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 중입자라는 입자가 들어가서 땅 그 엄마를 때리비리면은 그 엄마의 DNA가 깨져가지고 딸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딸 못 낳으면 그 암세포가 아니지 뭐. 그게 암이 죽었다는 뜻이라. 재밌죠? 네. 네. 그게 암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이렇게 호두 정도 된다 하는 거 뭐 이 정도 된다. 그게 다 정확한 설계대로 때리면 얘가 머리가 삥 돌아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 것도 잊어버린 게지 뭐.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게 암이 증식이 안 되는 거니까. 혹시 뭐 고통스럽고 이런 건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울 것도 있죠. 네. 고통스러움 없이 그냥 뭐 장난하고 뭐 이게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중입자 치료인데. 네. 그 고통의 정도가 이제 어떤 거냐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치료를 받는 그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단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4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광에 오줌을 채우는 겁니다. 방광에 오줌이 첫 검사를 이 치료를 받는 그 첫날에 방광에 들어있는 오줌량을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쏘는 각도가 다 정확하게 맞을 거 아닙니까? 방광에 만약에 오줌이 많아가지고 늘어나 뿌리고 또는 어떻게 막 쫄아 뿌리고 이러면은 이게 치료에 말하자면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광 속에 있는 소변의 양이 150cc면 150cc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아침에 물을 마셨다가 또 가다 보면 또 넘치면 또 빼야 되고 모자라면 또 해도 그래서 시간이 30분씩 걸립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방광의 오줌량을 적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우리 이게 화면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중입자 뭐 그런 뉴스에도 나오는 대로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내 몸에 누울 수 있는 이런 치료 그 기가 있고요. 그 치료기 내 몸을 누이고 내 몸을 고정틀로 이렇게 딱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내 몸의 자세가 컴퓨터 설계대로 눕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본인 의사님들 오셔가지고 의사분들이 몸을 다 하면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한다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딱 그대로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치료를 받는데 그러면 치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어떤 아픔이 올까 또 어떤 공포가 올까 이런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치료가 시작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치료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기도문을 외웠어요. 기도문을. 나는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뭐 카톨릭 신자라서 기도문을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럴 때도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제가 보려고 기도문을 이제 외워봤어요.
성모 마리아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게 한 번 하는데 한 5번, 6번쯤 외울 정도니까 한 2분. 2분이죠. 순삭이에요. 순식간에 나오는. 이 덤을 좀 가만히 그 덤을 외우면 딱 와요. 몸에 뭐 무슨, 무슨, 뭐가 오는지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돈이 지금 얼마나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끝났습니까? 치료된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치료 아주 잘 받으셨습니다. 그냥 내일 또 이 시간에 오시는 걸로 일정 잡아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일주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밤에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이게 소변이 안 나오는 거는 요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뜻이거든요. 이게 오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양쪽에 전립선이 이게 붙어 있는 거 오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공포감이 몰려와요. 오줌이 찔끔 넣었다가 정말 1시간마다 깨는 겁니다. 오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선생님한테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시더라고. 이 방광을 좀 늘리는 거, 확대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줌을 더 많이 담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줌이 안 나옵니까?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전립선이 안 삐겠겠습니까? 이게 막 두둑이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뭐 다른 사람이 압니까? 이게 얘가 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을 이제 4번 받고 쉬지 않습니까? 쉬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괜찮아져요, 또. 그러니까 4번 받고 부어서 오줌이 안 나오는 그 과정에 있다가 주말을 쉬면은 또 약간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면 다음 주에 또 4번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31일 날 시작된 중입자 치료가 6월 달 들어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게 6월 16일 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의 양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걸어가 봐요.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인사동, 서울 인사동에 있는 모 호텔이 있었거든요. 모 호텔에서 종강역을 통해서 신촌역까지 가서 신촌역에서 세브란스 우리 중입자 치료센터까지 가는 그 시간이 거의 한 40에서 45분 걸려요. 걸어가 봤을 때에 소변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때는 그 인사동 바로 건너편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면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까지 금방 가요. 10분, 15분이면 가던가. 그러면 그때의 소변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걸었을 때, 버스를 바로 탔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차츰차츰 내 몸이 알아. 이제 내가 물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겠다. 알아서 조금 마시고, 어떤 때는 뭐 요만큼 더 마셨다가 해서 점점 이제 소변 맞추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수월해지면서 아까 얘기대로 저녁에 오줌이 안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조금씩 사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월 16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의 중입자 치료를 제가 세브란스 중입자 치료 센터에서 모두 마칩니다. 모두 마치고 이제 고생했던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근데 중간에 MRI를 찍어요. 2주 지나고 날 때 셋째 주 들어가기 전에 MRI를 다시 찍습니다. MRI를 다시 찍고 의사 선생님들 만나요. 그래서 MRI를 찍는 건 아마 그 2주의 치료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뭐 12번 치료를 하는데 12번째 암이 죽는다.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죽는다. 이건 뭐 나는 계산도 못하겠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해주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뭐 미루어 짐작한데 8번쯤 맞으면 암이 거의 다 뭐 아까 얘기대로 모세포가 딸세포를 아마 낳지 못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나머지 4번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철저히 그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간에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중간에 MRI 찍을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이쪽은 2cm니까 막 거기다가 막 쏜다고 하지만 이쪽은 여기저기 쏘아도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입자를 저 전립선 세포에다가. 의사 선생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 MRI상에 설계를 가서 쏘긴 쏘아도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이쪽은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궁금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정상 세포도 뺑 머리가 가가지고 얘도 지금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전립선 세포는요 굉장히 빨리 증식되고 정상 세포도 빨리 회복이 된대요 이게. 와, 그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게 세포마다 다 달라요. 간 세포가 심장 세포가 분열하는 숫자하고 또 이 전립선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위에 세포가 증식되는 속도가 또 달라요. 저도 세포의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건강식품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이제 단백질을 수입을 할 때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몸 중에서 암이 안 오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암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 몸 중에서 암이 안 오는데 다 오잖아요. 뇌암 오지요, 위암 오지요, 다 오지만 암이 안 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심장이래요. 심장은 암이 안 옵니다. 심장 암이란 게 있습니까? 없지. 그 심장 암이 왜 없는지 내가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심장은 세포가 굉장히 늦게 천천히 증식을 한대요. 물론 내 말이 뭐 맞는지 한번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심장은 암이 없어. 왜 없어? 자, 간이나 위나 이런 데는 암이 많이 발생해요. 왜? 증식을 굉장히 빨리 해야 돼요. 전립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그래요. 전립선 암이 빨리빨리 증식한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전립선 암 PSA 수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마찬가지라요. 이게 이제 계속 전립선 세포가 막 증식을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식을 빨리 하면서 PSA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치료를 다 6월 16일 날 마치고 이제 왔죠. 네.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치료 끝나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내가 그래서 같이 치료받던 분인데 그분 내보다 더 연배가 조금 있어가지고 똑같이 3기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7월 한 달만 나오라고. 나는 이상하게도 8월 29일 날. 그러니까 6월 16일이니까 7월 16, 8월 16 두 달 한 보름 후에 오래요. 선생님이 두 달 보름 후에 와서 결과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